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양시장 다 이제 플러스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장중에 좀 부침이 있었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해외발 재료,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몇몇 가지 지표, 뉴스에 따라서 밀렸다가 또 반등했다가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됐죠.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투자들에게 고민을 안겼던 재료는 이제 20일까지 수출입 통계였는데요. 20일까지 수출 24% 증가된 거는 수출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입이 더 많이 증가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죠.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나는데 크게 일조를 한 거는 역시 이제 원자재들, 그러니까 원유 수입액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고 석탄도 크게 늘어나서 이 가격이 올라서 이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으니까 이러면 외국인들이 제대로 컴백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수출은 또 잘 된 거니까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 탄력 둔화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흐름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 조금 시장에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뉴스들이 연이어서 나왔죠. 우선 이제 베이징 신규 감염자가 100명에 육박했다. 그러면서 뭐 제2의 상하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100명이 많은 건 아닌데 최근에 베이징의 하루 확진자 수가 30명, 70명 이 정도에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99명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베이징 쪽에서 추세가 늘어나는 쪽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또 방역을 강화하는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이 기껏 이제 풀어놓기 시작하는데 베이징이 다시 방역이 강화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들이 또 고민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수 탄력이 좀 둔화되고 마이너스까지 코스피는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또 반전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한 자리에서 대중관세 일부 철폐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관세 부과된 것 중에 뭐 생필품들 많이 걸려 있죠. 뭐 의류라든가 뭐 이런 자파 같은 경우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일부 철폐하는 걸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런 것들은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또 기대감을 안겨주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종가에서는 플러스로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제법 괜찮은 재료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뉴스 하나 더 나왔는데 그게 조금 불편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만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 개입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답변을 하면서 그 중국과의 군사적인 갈등? 뭐 이렇게 또 물음표를 갖게 됐죠. 그래서 관세 때문에 제법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이 대만 관련된 뉴스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반등폭은 또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좀 아쉬웠던 게 좋게 보면 이제 21선 위로 진행된 건 좋은데 제가 이제 코스피에 루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 하락폭에 3분의 2에서 대략적으로 멈추고 추세가 꺾이는 그런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고 반등하고 3분의 2, 하락하고 3분의 2 반등하고 또 하락하고 3분의 2. 오늘 3분의 2 지점에서 고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650 이상으로 넘어가고 그 위로 한 며칠 동안 머물게 되면 추세가 지금의 이 패턴에선 벗어나서 이제 조금 기술적 반등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의식을 해서 깔끔하게 어떤 악재성 재료가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도 일부는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내일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이후에 이번 주 중에 중국 재료가 긍정적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해서 좀 붙어주면서 이제 요걸 뚫고 올라가서 추세가 2650이 오히려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면 조금 세게 가는 2700 이상 훨씬 더 올라가는 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흐름이 좀 2650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했던 건 이제 환율인데 바이든 대통령 발언 나오고 달러 대 이제 위안화 환율이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위안화 강세를 보인 거니까 이제 외환 시장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그때 같이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양시장, 우리나라하고 위안화 환율이 만약에 이 상태로 강세로 간다면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통화 스와프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를 감안해 본다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쉽게 1,300원 넘어갈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1,250원 밑으로 한번 내려가 준다면 주식시장은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고 1,650원이 지지가 되고 다시 반등한다라면 그냥 박스권 이상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 주 환율 동향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급은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진정하는 정도의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순매수 보였는데 오늘은 약간 이제 매도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매매를 했고, 뭐 사고 팔고 이제 엇갈렸죠, 종목들이. 이제 그 외에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외에는 이제 좀 업종별로 골라 담는 정도. 예. 그러니까 업종 전체를 사기보다는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이제 골라 담는 그 정도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기관은 이제 금융 투자가 오늘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뭐 다른 쪽에서 매도를 했지만 금융 투자가 받쳐주면서 이제 지수는 좀 지탱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들 매도로 잡히긴 했는데 이게 장중에 매도 규모가 피크치고 줄어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여진 것보다는 오후 들어서는 이제 수급은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선물 매도가 나오고 이제 콜을 팔고 이런 형태가 나와서 내일장에서 혹시라도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또 왕창 사들이기 시작하면 조금 시장이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좀 흔드는 쪽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내일장의 옵션 변화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외 이슈를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1250원 밑으로 내려가면 흐름이 좋아질 텐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대만 쪽을 주목할 거냐, 관세 철폐 저렇게 언급 나온 거 봐서는 제가 보기엔 이미 수면 아래에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 쪽에 반응을 할 거냐, 만약에 1250원 밑으로 환율이 내려간다면 외국인 수급 좋아지면서 시장이 한번 쑥 올라가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 주 나스닥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11,030 정도가 일단 버텨는 줬지만 버티는 게 아니라 지금 7주 연속 빠졌기 때문에 8주 연속 빠진 적 없는 나스닥이 또 이번에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된다라면 그 자체가 바닥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좀 이거 깨지나 보다 이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나오는지 요 구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뭐 게임주 올라갔고 2차 전지주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서 이게 이제 반도체 포함해서 이제 순환으로 도는 거냐, 아니면 이제 2차 전지가 완전히 대장주가 되고 그 나머지가 이제 순환 도는 정도가 되냐. 그러니까 한 바퀴씩 다 돌 거냐, 아니면 이제 아예 그냥 2차 전지가 대장주로 그냥 쭉 가버리고 나머지가 분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스닥 시장 자체를 끌고 올라가는 힘이 대형주 쪽에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순환매 또는 주도주 장세라도 만들어져야, 그래야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더 세게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주도주가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게임이 됐든 뭐 하나가 이제 치고 나가고 쉽게 시장이 밀리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게임, 제약, 반도체 쪽에서는 소재 쪽, 이게 뭐 이제 그 미국 공장 관련돼서 이제 소재 관련된 업체들이 좀 부각이 돼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구도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내일장에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 7만 전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가 이렇게 좀 좋은 것도 있고 베이징 같은 경우는 조금 걸리는 뉴스긴 한데 저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는 환율을 꼽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보고 삼성전자 7만 전자 가느냐 아니면 이제 막히느냐에 따라서 2650을 돌파하고 그런 흐름이 나오고 환율 빠져주고 하면 좀 한 단계 크게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650 원달러준 1250원 이하 이게 잡히는지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이후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